KF-21 실전기체 4차 조립 완성 속보. KF-21 양산 1호기 충격적 실체. 미국 CNN 한국 마침내 봉인 풀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KAI의 2023년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KAI가 재고자산 및 단기성급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현금 보유액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실제로 KAI의 기타 자산은 3,313억 원, 재고자산은 4,353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KAI의 현금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면 2023년 말에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581억 원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재고자산 및 단기성급금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KAI는 지난해부터 재고자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AI가 이처럼 재고자산을 확보하고 성급금을 증가시킨 이유는 방산호조로 대규모 수주가 늘어나면서 KF-21 양산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KAI는 지난해부터 방위사업청과 다양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소형무장 헬기 2차 양산 및 공시통신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등에서 중요한 계약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7월에는 KF-21 양산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첫 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으며 방위사업청과 함께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AI는 KF-21 최초 양산 항공기 납품 및 후속 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1조 9,6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말부터 20대를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입니다. KAI는 이 과정에서 재고자산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규모 사업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입되는 자금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AI 측은 항공기를 제작하려면 초기에 확보해야 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현재 재무상 문제는 없으며 사업 확장에 따른 필요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AI는 향후 KF-21 양산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시작된 KF-X 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201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F-21은 이미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을 마쳤으며 공중급유 비행과 공대공 미티어 유도 발사 등 다양한 시험 비행에 성공하여 전투기 성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KF-21 양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 KAI는 KF-21 양산을 위해 대규모 현금을 투입하며 재고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금 감소. 이러한 투자로 인해 KAI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부터 급감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 증가. KF-21 양산을 위한 부품 및 재료 등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단기 성급금 증가. 재고 자산 확보를 위해 미리 계약을 맺고 성급금을 지급하면서 단기 성급금도 늘어났습니다. 사업 확대. KF-21 외에도 소형무장 헬기 등 다양한 사업 수주로 인해 자금 소요가 증가했습니다. 미래 전망.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재고 자산 확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양산. KAI는 KF-21 양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 확보.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및 재료 등 재고 자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기 성급금 증가. 재고 자산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에 성급금을 지급하면서 단기 성급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 KF-21 외에도 다양한 방위사업 수주로 인해 자금 소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황. KAI는 재고 자산 확대 등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감소했지만 사업 확대에 따른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AI는 KF-21 양산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현금 유동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성장과 국가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독자 핵무장론 다시 꺼내든 홍준표. 북핵에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종북좌파들 비핵화 운운.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7년 10월 우리 당, 자유한국당 당대표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 외교협회에 초청받아 북핵 특강을 한 일이 있었다며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체 핵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미국 군축 전문가가 경제 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길래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첨단 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는가라고 되받아치니 그 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3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해 외환 혐의로 고발된 것을 두고 북은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비무장 무인기 하나 올려보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며 아마 평양 방공망이 그리 허술했다는 게 김정은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북이 도발할 때 원점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게 국방부 아닌가. 좀 당당하게 대처하라. 며 종북 좌파들의 북핵 노예 근성에 부안해동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4년 6월 25일에도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을 향해 뉴욕이 불바다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드골은 바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들어가 핵개발 후 나토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는가? NPT, 핵확산금지 조약 10조는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핵무장 주장을 하면 좌파들에 의해 극우로 몰리는 게 두려워 좌파들 눈치나 보는 얍삽한 지도자는 필요 없다. 경제 제재 운운하며 본질을 피해가는 비겁함도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의 회동에서 남북 핵균형론을 언급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퍼레이드, 만찬 등에 공식 초청됐다.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 시장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 한미 관계, 안보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 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3. 무인기 제조업체, 억세스위, 고속표적기 국산화 박차. 11일 무인기 전문 제조업체 억세스위는 국내 고속표적기 1세대 개발자인 박상선 기술고문을 위촉. 시속 400km를 돌파하는 표적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억세스위에 따르면 미사일, 전투기 등 K항공방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된 무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표적기 개발이 필수 과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군이 사용 중인 외국산 표적기들이 고가인 탓에 군에서도 제대로 된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군은 그간 1대당 10억 원에 달하는 미국 크라토스사 BQM-167A 시속 1000km 또는 대당 2억 원 수준의 영국 키네틱사 반시제트 시속 600km를 사용해왔다. 최근에는 SM-2 함대공 미사일 실험을 위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 미라치 40 시속 1000km를 도입하기도 했다. 고속 표적기 도입의 해외 의존은 고가의 예산뿐만 아니라 신궁천, 궁천마 등 신무기가 개발돼도 도입 기간이 걸리는 탓에 적기 실험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고속 표적기는 유사시 고도의 무인 공격기로 사용될 수 있어 공격용 무인기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개발 요구가 큰 분야다. 억세수위 관계자는 현재의 시험기 개조 개량과 GPS 자동항법 장치, 고출력 터빈 장착 등 기술을 고도화해 군의 요구 조건인 시속 800km 이상 자율비행이 가능한 고속 표적기를 자체 기술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억세수위는 순수 국산 기술을 지향하는 무인기 전문 제조회사다. 2022년 육군 해안정찰용 무인기 도입 사업에서 군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4에는 KAI의 수리용과 MUMT, 유무인복 하변동체계 실증 사업에 성공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투장비에서 지상으로부터 통제권을 이양받아 무인기를 직접 조종하는 시대를 열었다. 현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KRIT와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 계약을 맺어 함상 자동 이착륙, 해상통신중계 등의 기술에 도전하고 있다.